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자료가 있는데요. 안대영님이 작성하신 혼돈된 생각의 전략적 적용이라는 프레젠테이션 발췌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주제가 혼돈된 생각인데 처음 들으면 그냥 뭐 뒤죽박죽 이런 건가 싶잖아요.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들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게임이나 비즈니스 아니면 문제 해결 같은 데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 질문이 그거예요. 왜 때로는 명확하게 딱 짜인 계획보다 일부러 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더 강력할 수 있을까? 보통은 단순화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를. 그렇죠. 근데 왜 반대로 복잡하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체계적 사고랑은 아주 다른 접근법인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예를 들어 게임에서는 이걸 어떻게 쓴다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뭐 테니스 경기 중에 갑자기 벌레 나왔다고 타임아웃 부르고 아, 네네. 그런 예시가 있었죠. 아니면 농구하는데 완전 뜬금없이 하프라인에서 슛을 던진다거나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핵심은 상대방의 처리 분력의 과부하를 거는 거예요. 처리 능력이요? 네. 특히 상대가 아주 체계적이고 예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면 이런 예상 밖의 행동의 인지적인 틀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죠. 아, 단순히 놀라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놀라는 걸 넘어서 이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재평가해야 하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판단 실수를 유도하는 거고요. 뭐 최선이 아니라 일부러 차선의 수를 둔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잘하는 걸 계속 건드려서 자신감을 흔드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그 지각적 함정이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이건 꼭 뭔가요? 상대가 딱 특정 정보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끌어맨다니 약간 속임수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일종의 심리전인데 예를 들면 경기 전에 뭐 저 선수 저기가 약점이다 이런 가짜 소문을 흘린다거나 아, 그런 식으로요? 아니면 경기 중에 일부러 막 지친 척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와,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단계를 따르려는 경향이 강해서 이런 밑밥에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기가 원래 세웠던 계획이나 예측이 틀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 상황을 다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중요한 건 상대가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슬쩍 보여주면서 진짜 중요한 거에는 주의를 못 기울이게 만드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치밀한데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전략이 단순히 뭐 게임에서 이기고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자료에 나온 비유 중에 매듭 풀기가 딱인데요. 매듭 풀기요? 네, 막 엉킨 매듭을 풀려고 힘으로 잡아당기면 더 꼬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매듭의 여러 부분을 살살 건드려서 느슨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잠시 복잡성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실마리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일리가 있네요. 문제 해결도 비슷해요. 우리가 너무 빨리 하나의 가설에 딱 꽂혀서 거기에 맞는 증거만 찾으려고 하는 그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운데요. 네, 그럴 때 있죠. 이 혼돈적 접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잡함 그 자체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아인슈타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문제의 어떤 방해되는 특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깊게 파고들어서 돌파구를 찾았다고요. 듣고 보니까 게임이나 문제 해결 말고도 진짜 적용될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자료에도 뭐 비즈니스, 토론, 법정, 정치,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예시가 쭉 나오던데요. 네, 정말 다양하죠. 시간상 이걸 다 자세히 보긴 좀 어렵겠지만 핵심 원리는 다 비슷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는 뭐 경쟁사의 약점을 직접 공각하는 대신에 갑자기 그 회사 노조를 막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환경단체를 부추겨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와,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또 제품의 약점, 예를 들어 전구가 좀 어둡다. 그러면 어두워서 로맨틱한 조명 이런 식으로 강점으로 바꿔서 포장하는 것도 일종의 혼돈 전략이고요. 재밌네요. 네, 뭐 토론이나 협상에서는 일부러 논점을 흐리거나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법정에서는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배심원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 혼돈된 생각이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나 상대방의 심리, 그리고 상황의 복잡성 같은 걸 아주 정교하게 활용하는 전략 도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체계적 사고가 질서나 계획, 효율성에 집중한다면 이 혼돈적 사고는 유연성이나 다각적인 현실 인식,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파고드는데 강점이 있는 거죠.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런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무슨 파괴적인 무질서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찰이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너무 정해진 틀, 그 체계적인 사고에만 좀 갇혀있다고 느끼시나요? 네. 어쩌면 일상이나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약간의 예측 불가능성 혹은 혼돈을 한번 도입해보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같은 방식만 고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당신이 지금 마주한 문제나 목표의 성격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언제 체계적인 접근이 더 유리하고 또 언제 이런 혼돈적인 접근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 상황 판단이 중요하겠군요. 네,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을 상황에 맞게 잘 넘나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 전략적인 유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두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